자, 이 글쌤으로 한 거 다시 문 떼어주세요. 이 만남은 숙명 같은 저 하늘의 뜻이련가. 글짓기가 인연되어 소중하게 갖고 오니 샘물처럼 맑은 사랑 세월과도 변함없네. 그 다음 시간은 제가 거기에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홍경의 교수로부터 이름, 그동안 하던 일, 근황,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고, 또 나에게서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고.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만난 것은 글짓기 하러 4학년 때 4학년 일반 교실에 가서 이제 처음 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받은 글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라는 그 글은 제가 처음에 처음에 선생님 그 글 내신 동심으로 살아온 세월 거기에 실었습니다. 절대 그냥 글만 쓰라고 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를 꼭 도청천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글재를 주시고 그거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쓰고 나면 퇴고를 해주셨어요.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문장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문장 지도로 그 뒤에 하는 시간을 문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평생을 선생님께 배운 지도로 잘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엮을 수 있고, 또 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큰 자산을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늘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요.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좀 배우는 동안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글 쓰는 걸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많이 힘들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글 쓰는 거에 취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글 쓰는 걸 저는 열심히 배웠는데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밑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학교는 못 갔지만 나와서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옛날에 학교 대표로 장마라는 글을 청주 한벌 초등학교인가 거기 글 쓰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또 저가 또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항상 마음에 기쁘고요. 여러 가지로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51의 홍영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수필을 쓰다가 소설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가정 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환경이 와도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도 이제 청주에 도대회를 나가는데 그때는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장비가 안 나왔을 거예요. 공립학교니까. 그런데 박봉혜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여관을 가실 수도 없고 또 저희 집도 뭐 그렇게 또 여관비 같은 거를 많이 대줄 만큼 형편도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6학년이고 5학년 남학생 하나하고 선생님하고 셋이 우리 엄마가 이제 편지를 저 큰이모 댁에 써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근데 큰이모 댁도 식구도 많고 그랬는데 이모가 이제 안방을 내주셔가지고 남학생하고 선생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저는 이제 거기 사촌들 이종 사촌들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가지고 교대를 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청산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뭔가를 주셔요. 공부할 수 있게. 그 예를 들어서 저더러 이제 그 도대에 나가기 전에는 그 도덕봉 중간쯤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기 밑에 청산 그 모든 동네를 골고루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도덕봉에 가서 청산이 어떻게 생겼나를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아 정말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면 참 답답하겠구나. 그때 그런 거를 느껴서 어떻게든지 이 청산을 벗어나서 그 신장로 끝이 보이는 거기까지 내가 탈출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서울로 진학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뭐 여자는 바깥으로 내돌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 때 이제 간신히 탈출을 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입니다. 선생님, 이상훈 쌤 너무나 많이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항상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을 계속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 선생님 이렇게 딱 기억이 하나 남는 거는 한 번 그 선생님은 이제 집이 굳히시고 저는 저 문방을 하나서 같이 한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 이 교각이 몇 개인지 아냐? 그래갖고 쉬어본 일이 없어갖고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야, 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런 것도 세야 돼. 그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쨍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한광수입니다. 저는 사실 통일점이라고 그럴까요? 청일점이라고 그럴까? 청산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예국초등학교를 1960년도에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죠. 제가 중학교 졸업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그때 뵙고 2003년도에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던 일을 이 유니폼을 벗고 2003년도에 전역을 하고 2003년도에 실컷 아마 58년도쯤 됐어요. 4학년 때쯤 됐어 아마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하고는 직접적으로 학급 담임 선생님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웅변을 지도를 해주셨는데 웅변 이 지도를 해주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너 반장해 그러면 저는 막 울면서 도망갔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웅변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써준 원고를 가지고 전교 학생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했어요. 약간 떨고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세 사람 올라가서 해서 3등을 해가지고 1, 2등은 군 도대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거긴 못하고 이제 떨어졌죠. 근데 그게 인연이 되진 거예요. 선생님하고는 담임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놈을 여러 명이 앉아 있는 데서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격이 약간 어떤 발표할 수 있고 외향적으로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남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게 선생님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선생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자로서 할 바를 다 못하는 것이 좀 항상 죄송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산면 하사리가 이제 고향이고 선생님하고 인연은 아마 3살 때부터 연결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6.25 동란으로 홀로 되셔가지고 저 하나 두고 아마 그 서울, 부산을 다니시면서 얻어먹다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데가 구치라고. 구치에서 애를 하나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거기 구치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접착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여기 저 상순 선배하고도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동심으로 돌아온 세월이 보면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학교는 가는데 학교를 난 아버지 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옆에 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뭐 하여간 뭐 호적도 만들고 뭐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난 초등학교를 이제 해서 이제 되게 됐는데 남 집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과정에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학교가 뭐예요? 아마 우리 집에 직접 또 오셔가지고 중학교에도 가야 된다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일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되지. 뭐 아예 뭐 땅짐도 못 뛰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아마 그때가 아마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으면 날도 춥고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그 청산의 그 도가라든지 야곡하는 뭐 이런 데를 앞장서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따라가고 좀 이런 학생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해서 뭐 교복도 같이 저랑 영동 가서 교복도 맞추시고 뭐 신발도 사시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게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을 뒤에 따라가면 눈이 펄펄 날리는데 날치고 펄펄 날리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앞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구걸하시는 하는 거를 보고 내가 평생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서 이제 쭉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면 그거는 조금 이따 식사하는 날 식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도 옥천군에서 그도 가장 똑똑한 해서 승진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프랑카드도 뭐 걸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공직 생활하는 거를 보니까 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할 거면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또 언제라도 할 거면 지금부터. 기여하려면 화끈하게. 그걸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공하는 공직자 길을 걸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교통사고. 늘 오라버니께서 늘 가슴 속에 안고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윤수라는 친구랑 재회도 하시고 껴안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휴지를 주우시려고 산책은 뒷전이고 이게 주방 주위를 그래서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만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우원의 교육이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비닐로라도 들고 다녀야 사람들이 휴지를 덜 버린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오빠 뒤따라 어깨를 쳐다보면서 이제 그럼 오빠도 좀 쉬셔야 되는데 참 진짜 이것도 팔자신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만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전 눈물이 앞서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요. 그리고 우리 오라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특히 이용이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해 뜨는 곳 산새 소리 귀에 있고 냇물 소리 귀에 젖은 산골 아이는 해가 동산에서 또 서산으로 진다고 한다. 물새 소리 귀에 있고
파도 소리 귀에 젖은 어촌 아이는 해가 동해로 또 서해로 진다고 한다. 해가 산에서 뜨고 진다면 산이 활활 탈 것이고 바다에서 뜨고 진다면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도대체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 걸까? 선생님 먼 길에 오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국민학교 5학년부터 존경하는 선생님과 또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치비 사도와 같은 제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나의 마음은 또한 즐겁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청주에 가서 선생님 찾아뵙자 했지만은 제가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늘 바쁘고 긴장된 것이라서 평소도 찾아뵙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 목사가 내 사업이 뭐 굉장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100여 명의 직원들 월급 만들기가 좀 그렇죠. 좀 힘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선생님과 여러 제자분들이 밥을 살 정도는 됩니다. 이 눈이 자꾸 좀 맛이 갔네요. 언제라도 양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자리 더욱 자주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17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요. 예,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여러 제자분들께서도 일들과 가정, 자녀들이 항상 즐거움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쾌한 날이니까 맛있는 건 많이 잡수시고 선생님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재동은 내가 공부에 조금 가르쳤는데 잊지 않고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내가 덕을 많이 봤어요. 부대까지도 찾아가고 여러 덕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삼행시를 실패하면서 아주 감탄을 했어요. 전부 다 상을 받았어. 근데 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세 사람만 뽑고 그러는데 나머지 다 좀 읽어줘요. 야,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제자들에게 준 것이 별로 없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걸렸어도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글을 썼구나 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신뢰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제자들 위해서 건강하고 좀 제자들의 그 바람을 내가 잊지 않고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 단단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제자들 이렇게 만나면 삶에 의욕이 생겨.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겨. 여기 앉은 우리 제자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몫씩 하고 있다는데 나는 자부심이 왔고 어디 가든지 내가 자랑해요.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부러워해요. 아 그런 제자가 있느냐고. 오늘도 오면서 내가 우리 모임에 투스타가 딱 깜짝 놀래. 아이고 투스타까지 오냐고. 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데 여하튼 오늘 하루 좀 뜻깊게 보내고 가능하면 이제 뭐 내가 살면 몇 년이나 살겠어요. 가능하면 이런 자리를 좀 가끔 이렇게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추억도 더듬고 또 뭐 여러 가지 앞날의 계획도 서로 상의하고 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삼행시 잔치를 하겠는데요. 울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늘 글을 써야 되고 말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문학이에요. 문학적인 기반이 없이는 들을 만한 말도 할 수 없고 읽을 만한 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선생님이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매스게임 연습을 오후에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후에 저 산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산수 숙제는 안 해가도 되겠구만 했는데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산수 이렇게 진도가 너무 늦었으니까 오전에 산수하고 오후에 연습하겠다. 아이고 듣고 숙제는 해왔겠지. 그런데 나같이 얌체 같은 생각을 한 녀석이 70명 중에 한 60명이 넘었나 봐. 선생님 화가 나니까 다 나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난 또 반장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맞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찌 세게 때렸던지 여기가 터져가지고 뭐 완전 근데 선생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근데 그랬던 건데 그래서는 이게 인생은 꾀를 파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뭐 그 후에도 꾀도 많이 파고 그 후에도 많이 게으름 피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그날 일은 그날 하자. 또 미루지 말자. 내게 닥친 일을 이렇게 거부하지는 말자.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나한테 뭐 열정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열정적이지는 않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 나 그 시간이 없는데요. 나 그 능력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아이씨 하겠습니다. 약간 재주는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시간은 없어도 아이씨, I can 나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죽소 많이 썼지만은 좀 인생을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